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좀 다뤄볼 이야기는 협치가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협치라는 말 자체가 정치판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이번 4.15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의석수를 국민들이 가져다 줬어요. 저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이 180석의 의미는 협치하지 마라는 뜻이다. 협치하지 말고 명치를 때려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협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진영에서 하는 게 협치예요. 자,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4+1 협의체, 이런 게 협치예요. 자, 협치라고 하는 건 함께 뜻을 잘 조율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도 같이 지는 걸 협치라고 하는 건데, 자, 미통당 그리고 국민의당, 자, 이쪽 진영은 지금의 정부와 지금의 이 집권 세력이 잘하지 못해야 이익을 보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제안한 적이 있어요. 대연정. 그렇죠. 협치라고 하는 건 이 대연정, 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정을 하게 되면,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낼 때 같이 조율해서 정책을 내고 그것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통당과 협치, 잘못됐을 때는 미통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협치는 그야말로 개소리다. 자, 제가 앞으로 벌어질 일 예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통당은 협치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협치를 해달라, 협치를 안 한다, 불통한다. 자, 이 얘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언론은 또 어떻게 할까요? 거대 여당의 폭주, 폭정, 독주, 협치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계속 나갈 겁니다. 미통당이 협치거리면서 징징거려 봤자 숫자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치라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협치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책임지지 않는 협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미통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냈다가 만약 그 정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겠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실패한 정책을 낸 책임을 지는 동안에 이익은 누가 볼까요? 미래통합당이 보겠죠. 협치가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협치라는 건 같이 책임을 지는 세력하고 하는 게 협치예요. 예를 든다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건 협치죠. 왜냐하면 잘 되든 잘못되든 그 책임은 같이 지게 돼 있으니까 말이죠. 책임을 지지 않는 세력과 협치를 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이건 스포츠에서 상대팀이랑 팀플레이를 해라,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치, 불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시하면 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가 180석을 준 이유는 반대 세력하고 타협하지 말라고 180석을 준 거예요. 속도전을 펼치라고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언론이 아마 총공세를 다시 펼칠 겁니다. 보수 언론들이 총공세를 펼칠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잣대 안내해드립니다. 조중동에서 불통, 독주, 폭주, 폭정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미통당 무시하고 갈 길 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표현하는 폭정, 독주 이런 것들은, 불통, 이 얘기는 미통당하고 대화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국민이 180석을 준 이유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조중동이 발끈하고
척적 석사님께서 발끈하고 뭐 요런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이러면 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불통, 폭정, 뭐 폭주, 독주 협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아주 일을 잘하고 있구나 요런 시그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협치를 주장하는 야당들은요 진짜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협치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협치를 주장하는 야당들은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을 할 겁니다. 이걸로 언론 플레이하기도 굉장히 좋죠. 네, 협치하지 않으면 독재다 뭐 이렇게 프레임 씌우기가 워낙 좋으니까.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협치가 불가능합니다. 미통당은 내려놓을 카드가 없어요. 좋아요. 그럼 협치를 하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지 딜이 될까요? 상대도 뭔가를 내놔야죠. 손해볼 만한 카드를 내놔야죠. 근데 미통당이 내놓을 카드가 지금 없습니다. 미천이 없어요. 미천이 없는데 무슨 협치를 합니까? 표대결을 하라고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당, 미통당과 국민의당 이런 세력들이 협치 운운하는 것은 그냥 양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대결로 밀어붙일 수 없을 때는 협치가 필요해요. 그거는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표차가 있을 때 협치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반항인 거죠. 국민들이 180석을 안겨줬으면 겸허하게 그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21대 국회에서는 짜져 있어야죠. 그리고 미통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독주를 하면서 실패하기를 기도해야죠. 저렇게 독주를 해서 나라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다음 기회가 미통당에게 있을 겁니다. 정부와 집권당이 180석을 가지고 잘못된 실정을 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결국 미통당이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잘못된 정책을 냈다. 대안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리투쟁하고 뭐 이런 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아주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시원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잘 펼쳐서 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180석을 얻어서 이겼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자,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끝까지 감시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국회에 우리의 권리를 잠깐 빌려준 거예요. 우리 대신에 너희들이 해라. 이 힘을 잘 쓰는지 안 쓰는지 우리는 끝까지 확인을 해야지 되고 못 쓰면 다음 선거 때 또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대의민주주의의 옳은 방향이에요. 자, 총선 때 표 한번 던져주고 뽑히고 우리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못하면 또 계속 채찍질 해야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 유시민 이사장님이 어제 이제 정치 평론도 이제 그만하겠다. 알릴레오도 좀 쉬겠다.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유시민 이사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워낙에 비중이 높은 인물이다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왜곡되기 좋고 언론이나 상대방에게 이용당하기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또 위기의 순간에 다시 돌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총선은 덕분에 대승을 거뒀네요. 감사합니다. 백분 토론에서 봤듯이 미통당과 국민의당 정신 차리려면 멀었습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당도 답 안 나옵니다. 자, 낙선된 곳에서 정의당 현수막이 나왔는데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인물보다 정당을 선택한 민심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인물이 별로였는데 정당만 보고 찍어준 유권자들이다. 우리를 걔 무시하는 거죠. 국민보다 위대한 정치인은 없어. 국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또 이런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 노원 쪽의 지역구는 여론조사를 돌려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런 사람들 다 퇴출시켰으면 좋겠다 화를 막 내더라고요. 이준석도 정치 이제 그만해라. 그런 거에 화를 참을 수 없을 정도면 정치인할 자격이 없어. 매번 지지 않았습니까? 배현진도 이기는데 배현진도 당선되는데 이준석 안 되잖아. 그냥 포기하는 게 맞아.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맨날 남탓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의당도 이준석도 미통당도 마찬가지죠. 왜 안 됐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해. 태극기를 꼭 품에 안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품에 안고 싶은 욕심이야. 박근혜랑 쎄쎄쎄 하면서 태극기 부대 꼭 품에 안고 30%만 딱 가지고 가면 돼. 그걸로 만족하든지 아니면 그걸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버리기 싫고 이것도 먹고 싶고 그런 놀부심보로 정치를 하니까 당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쪽은 한 번도 역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질 때 그쪽은 여론조사를 돌릴 필요가 없다. 한 번도 이준석이 역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발끈해서 그런 함량 미달의 사람들은 이제 다 퇴출시켰으면 좋겠다. 쓴소리 듣기 싫은 거겠지.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미통당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지금 부정선거 아니면 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계속 태클을 걸어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떨어졌으면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뭔가 발전이 있는데 이낙연 측의 선거법 위반으로 계속 꼬투리 잡고 싶은 질척거리고 추접스럽게 하는 거죠. 국민들은 그런 거에 작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더 신뢰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 걸 잘 몰라. 그러니까 이런 놈들하고 무슨 협치를 합니까? 협동해서 정치를 해라. 협동은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치는 건 사람들하고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협치 안 됩니다. 협치라는 말은 정치권에선 말이 안 되는 단어예요. 연정. 같이 책임질 거면 같이 하는데 연정하라고 180석 줬겠습니까?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협치 운운하는 애들은 그냥 양아치들이다. 요거 알아두셔야 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어요. 협치 안 되고 언론에서 독재, 폭정, 독주, 불통 이러면 잘하고 있는 거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